안녕하세요. 오늘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합뉴스에서 좀 재밌는 기사가 있길래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되게 의미 있는 내용이 좀 많이 있고요. 우리가 앞으로 요양원과 주간보호시설을 창업할 때에 또 운영할 때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좋은 기사인 것 같아서 영상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기사의 내용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로 볼 수도 있지만 보도자료로 보는 것은 좀 너무 보건복지부의 발표 내용만 담고 있어서 그보다는 차라리 기사로 나온 것을 보면서 기자분의 어떤 그런 기사에 담아놓은 좀 추가적인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지도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보기보다는 연합뉴스의 기사로 보는 것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목은 집 같은 요양시설 도입된다라고 하면서 1인실 생활공간 갖춰서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죠. 저는 제목 내용 참 좋은데 조금 우리 그 기자분들도 그렇고 또 일반인들도 그렇고 좀 알았으면 좋은 부분이 뭐냐면은 1인실이라는 것이 물론 사생활 보호에 대한 것도 있죠. 자, 그런데 사생활과 만약에 안전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사생활보다는 안전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사생활을 보호한다라는 취지보다도 이 1인실이요 안전하고 더 귀속이 되어져 있다, 결부되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기자였다면 또는 복지부에서 보도 자료를 썼다면은 또는 회의를 같이 했다면요, 집 같은 요양시설 도입된다라고 하면서 1인실 생활공간 갖춰 안전 보호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안전하고 더 결부되는 것이냐? 노인이 되면서 노인성 질병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장기요양 등급자로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게 되는데, 만약에 2인실도 있고 4인실도 있고 그렇죠. 만약에 4인실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놓고 생각해 볼게요. 4인실에 함께 생활하시는데 어떤 분은 폭력성이 있는 치매도 있으시고 어떤 분은 우울증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은 그 외에 다른 질병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등급이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노인이 되어서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네 분이 함께 계속 생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여기서 이 넓이는요 8평밖에 안 돼요. 8평 안에서 네 분이 생활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네 분이 다 노인성 질병이 있으신 분들이다. 거기다가 노인이 되면은 방 안에 이렇게 좀 머무르시는 시간이 굉장히 많죠. 움직이시지도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기저귀 차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냄새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게 4명이서 그런 분들 4분이서 24시간 365일 심지어는 5년, 7년 그렇게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사생활이 우선일까요? 안전이 우선일까요? 위생이나 안전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1인실이 더 좀 이제 각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벌써 몇 년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제가 이제 또 연락을 받는 그 원장님들 그 내용들 중에는 이런 사건들이 상당히 좀 있었어요. 뭐냐면 이 한 어르신이 이렇게 4명이서 사는 그 스트레스와 또 정신적인 문제와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이분이 옆에 계신 분을 심하게 구타해가지고 그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이 함몰된다거나 막 이런 그런 사고가 있었던 거죠. 이런 사고들이 비일비재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특히 야간 같은 때에 배치되어 있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그런 사고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예방하기가. 그래서 폭행 사고가 상당히 있었다. 이런 거 생각해 봤을 때 자, 사생활 보호의 1인실일까요? 네, 아니죠. 안전이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한 번 겪은 굉장히 큰 사건이 있죠. 자, 1인실에 대해서 겪은 큰 사건 뭐가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겪었죠.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거치면서 따로따로 이렇게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게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느꼈죠. 자각했죠.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이 상황이 벌어지면서 더욱 1인실에 대한 관심은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다 이렇게 요양원들 그런 시설들의 1인실이 좋다라는 거 뭐 모르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뭐 2007년이든 2008년이든 그때 당시 시작할 때요. 전국에 이 요양원의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존의 음지에서 운영하고 있던 요양원들을 양성화했죠. 양성화하면서 뭐 7인실도 나오고 5인실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법을 좀 구분했었죠. 어떻게 구분했냐면은 조건부 시설이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구법 시설이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현행법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현행법이 이제 4인실로 맞춰놓은 부분입니다. 4인 이하라고 표현을 한 거였죠. 이때 규정을. 그리고 이런 조건부 시설이나 구법 시설들이 현행법으로 이제 전환하게 되었던 거죠. 일정 그 유예 기간을 주고 뭐 이 얘기 하자면 또 얘기가 또 길어지는데 여튼 우리나라는 법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건 현행법에 대한 내용인 거죠. 이때 당시에 2008년 이때 당시에 4인실 이하로 침실 규정을 요때 이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실이나 2인실이나 3, 4인실은 설치를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은 수익을 계산을 해봤을 때 한 공간 안에 설치해야 하는 침실의 개수, 인원, 최대한 인원을 많이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1인실로는 절대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상급 침실 이용료를 발생을 시키면서 1인실을 설치할까? 그것도 저울질을 해봤던 상황인 거죠. 그런데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하시는 분들의 경제력, 뭐 이런 부분을 다 놓고 생각해 봤을 때 그때 당시에는 상급 침실을 설치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그렇게 판단들을 해서 그런 문화여서 그래서 4인실로 대부분이 설치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벌써 이제 2024년도 들어섰으니까 5년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그럼 벌써 이제 세대가 한번 바뀐 상황이 되어졌죠. 세대가 한번 바뀌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1인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거는 뭐 이전 유튜브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어르신들의 특성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고 있는 거죠. 사람이 바뀌면서 문화적인 수준이나 경제적인 수준이나 뭐 이런 학력이나 그런 부분들이 계속 상향되다 보니까 4인실에 모여서 노후를 보낸다는 게 이제 끔찍하다는 생각이 좀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에 맞춰서 지금 이제 1인실에 대한 얘기가 이제 슬슬 정부에서도 나오는 상황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한 발 늦은 내용이고 미봉책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처음부터 좋은 방향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내용에 대한 검토도 못했던 정부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인 거죠. 왜냐하면 복지부를 경험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여튼 이 1인실 생활 공간을 갖춰 사생활보호라는 요 말만 가지고도 지금 벌써 몇 분을 떠들었는데요. 밑에 내용 같이 한번 밑에 내용 계속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1차 장기요양위원회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이네요. 시범사업 7월부터 실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유니트케어
정부만 시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요양원 굉장히 정성껏 건축해서 운영하신 분들의 시설들 보면 유니트 케어로 되어져 있는 곳들이 있죠. 그런데도 뭐 대기자도 엄청 많고 막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범 사업 하나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그냥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지점이죠. 여튼 시범 사업으로 7월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유니트 케어라는 거는 뭔가? 뭐 여기서 설명드리기보다는 밑에 그 기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 한 건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은 요양보호사 전문성 제고 위해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기사의 내용을 보면 노인이 사생활을 보호받으며 사생활 또 이렇게 나왔죠.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인실과 공용생활 공간을 함께 갖춘 요양시설이 도입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건 도입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시범 사업을 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수가 체계를 반영한 그런 1인실 형태의 요양원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노인 요양시설을 건축하거나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문화적, 학력, 경제력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4인실에 대한 그런 인식도 좋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1인실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양원을 건축하거나 요양원을 이제 개원하거나 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몇 인실을 선택해서 침실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지점인 거죠. 자, 1인실로 다 할 거냐? 아니면 2인실로 다 할 거냐? 아니면 1인실과 2인실을 섞어서 할 거냐? 아니면 4인실로 다 할 거냐? 아니면 1인실, 2인실, 4인실 섞어서 할 거냐? 아니면 거기에다가 약간 그 중간 형태인 3인실을 넣을 거냐?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기사가 말해주는 것은요. 1인실 공용생활 공간을 함께 갖춘 요양시설 도입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1인실에 대한 수요가 높고 1인실이 확실히 필요하고 좋겠구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내용인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몇 인실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1인실이 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은 저희가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되는데요. 그냥 1인실은 혼자만 계신 시설, 4인실은 4분이 계셔서 공용으로 생활하는 시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1인실에서 4인실 사이에 이 침실이 기능이 각각 다르다라고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1인실이 할 수 있는 기능과 4인실이 할 수 있는 기능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인실이 꼭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4인실이라고 했을 때는 약간 어떤 그 개념이 들어가는 거냐면 병실이라는 그런 개념이 약간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1인실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노인복지법에서 시설에 대한 명칭을 쓸 때 침실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침실에 더 가까운 개념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4인실은 사실상 병실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면 침실이지만 병실의 개념을 많이 갖고 있는 4인실이라면 이런 4인실은 의료에 약간 집중이 되는 의료 복지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그런 침실이 되는 것이고 1인실이라고 했을 때는 약간 생활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부각되는 그런 침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인실과 4인실은 기능이 다르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면서 침실을 그럼 어떻게 우리는 설치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지금 상황에서는 더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봐야 하는 지점이 되었다. 시기가 되었다. 라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복지부는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유니트 케어 시범사업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대요.
논의 결과 복지부는 7월부터 요양시설 2곳과 공동생활가정 8곳 등 총 10곳을 대상으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가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유니트케어라는 것은 이제 여기 밑에 이제 나오죠. 설명이. 유니트케어는 어르신이 요양시설과 공동생활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9인 이하의 소규모 인원에게 하나의 유니트, 시설 내 거주 단위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9인 이하의 소규모 인원이죠. 하나의 유니트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생활 가정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9인인 거죠. 자, 이 9인을 9인. 자,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설의 한계층인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공동생활 가정은 9인 이렇게 하나로만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엔 공동생활 가정이 좋으니까 공동생활 가정으로 노인 요양시설도 운영하게 만들자라는 그런 정부의 생각인 거죠. 좋은 내용입니다. 네, 이 부분은요. 사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노인복지법이 아주 잘못되어져 있어서 정말 뜯어고쳐도 한참 뜯어고쳐야 되는 법으로 되어져 있어서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어려운 15년을 지내왔습니다. 더군다나 2024년은요 제 생각으로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거의 많은 시설들이 문 닫을 지경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한 해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르신 모집이라든지 기관 운영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집중하셔서 올 한 해만큼은 좀 잘 버티고 지나가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모르겠어요. 복지부에서 어떻게 이런 거를 협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정책이나 수가 체계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봤을 때에 아마도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현행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좀 없애려고 하는 그런 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죠. 좀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운영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나온 거죠. 그러면 딱 봤을 때 지금 기존에 한 15년 정도 계속 왔던 이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패러다임을 확 뒤집어서 유니트 케어라는 부분을 집어넣고 이 부분에 1인실을 이제 부각을 시키면서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확실하게 개편하는 새로운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좀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이제 새로운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으로 이제 설립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섣부르게 어떻게 움직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고 이 시범 사업에 따라서 구체적인 유니트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윤곽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시범 사업의 내용을 지켜볼 수밖에 없고 어떻게 진행될지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앞으로 지금부터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설치는 공생의 설치는 유니트 형식으로 진행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이런 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1인실 위주로 설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좋겠죠. 그러면서 이제 수가도 개편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미리 염두를 해두고 공생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인실 위주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으로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부분도 유니트를 따로 둘 거기 때문에 결국엔 공생이 모여서 노인 요양시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생 그냥 하나로
어떤 설치를 보고 계신다면은 이런 방향의 부분들을 검토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서 1인실 생활 공간과 거실 등 공용 공간을 함께 갖춰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공동생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딱 부각해서 1인실 생활 공간과 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 지금 노인요양시설 건축을 하고 계신다면 굉장히 좀 당황되는 기사죠. 왜냐면은 지금 만약에 기존의 요양원들 운영되고 있는 형태로 답습해서 요양원을 건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기사 봤을 때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왜냐면 요양원 건축도 그냥 뭐 몇천만 원 들어가는 내용도 아니고 수십억 들어갈 수도 있는 내용인 건데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했을 때는 좀 당황되는 부분이 될 수 있죠. 거기다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또 생각이 많이 드는 지점인 거죠. 아, 시설을 매매를 빨리 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 지금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기사의 내용입니다. 자, 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올해네요. 올해 내년에 2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6년부터 본사업 실시를 검토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2024년 지나고 1년, 그다음에 내년에 2기 시범사업 2년. 그럼 2년 2기 시범사업 때는 거의 좀 윤곽이 많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2026년에 본사업 실시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2026년부터는 패러다임이 많이 바뀔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유니트 케어 비용, 이용 비용은 기존 요양시설 이용 비용과 동일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되게 웃긴 얘기죠 이거. 왜냐면은 지금 유니트 케어로 운영하고 있는 굉장히 그 운영 잘하시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 지금 동일한 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뭐 특별히 돈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수가 체계를 바꿀 필요도 없고 한 거죠. 왜냐면 지금 유니트 케어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상급 이 유니트 케어 중에서도 1인실을 갖추고 있는 시설들이 있다면은 당연히 상급 침실 이용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나 여튼 수가에 있어서는 이용 비용은 동일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 건전화 추진단 운영 결과와 함께 재정 건전화 추진 실행 방안이 보고됐다고 하고요. 정부는 노인이 건강을 유지해 장교양 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노인을 대상으로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보면요. 정부는 노인이 건강을 유지해 장기 요양 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도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참 중요한 말인 거죠. 그러면 장기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웃긴 거죠. 왜냐면 우리 운영이 잘 돼야 할 텐데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이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얘기를 이제 이 시점에 하는 것도 참 웃긴 부분이죠. 왜냐면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이 보험제도를 실시하던 그 해에 이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참 좋았지 않을까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이제 와서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사실상의 공식적인 제 표현으로 하고 싶다면 공식적인 고려장이 되어져 버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고려장이라는 부분이 음지에 있었지만은 지금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인해서 양지로 다 올라와져 있고 이제 서구화된 그런 인식들이 다 생겨져 났죠. 그래서 요양원이나 뭐 이런 부분에 어떤 거리낌이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기성세대, 여기서 기성세대라고 하면 뭐 70대 이상? 80대? 네. 뭐 80대 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도 그렇고 또 그 밑에 연령대에서도 요양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마냥 긍정적일 수만은 없잖아요.
마냥 좋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그런 시설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은 인식들이 서구화되어져 있고 이제 요양원이라는 부분이 꼭 필요한 필수적인 그런 시설로서 자리매김이 되어져 버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상황에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포인트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장기 요양 등급자 어르신을 양산하는 시스템으로 와버렸다. 지난 15년간의 얘기인 거죠. 주간보호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중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르신들끼리 하시는 말씀 중에 등급 없으신 분이 만약에 있으시면은 아유 그 김땡땡 노인 그 사람 지금 장기요양 등급이 없어서 등급 받아야 돼 이런 표현 많이 하시잖아요. 등급 받아서 주간보호 이용해야지 이런 표현. 그 얘기는 치매 걸리든 노인성 질병 걸리든 해서 빨리 걸려서 등급 받아서 주간보호 이용해라. 이런 문화가 이제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자를 양산하고 부추기는 그런 문화가 지금 되어져 있는 상황이란 것은 굉장히 문제가 아닐 수 없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라는 부분으로 온 것이죠. 이거는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어떤 뭐 카드가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있어서의 예산 어떤 그런 부분이 계속 적자 뭐 줄어들고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에 장기요양기관 이용하지 않게끔 해서 예산을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그렇게 큰 예산 안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런 뭐 문화를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에는 그렇게 큰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내용이기도 하죠. 그런데 돈 문제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는 양산시키는 이런 문화는 없어져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건강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노인 건강한 노년을 보내다가 그래서 이거잖아요. 9988-234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확 깨어졌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돌아가실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내용이기는 하나 왜 이제 하나 시점이 많이 늦은 그런 상황으로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튼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교육도 실시한다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재무회계 교육 이거 실시해서 그치면은 안 되겠죠. 뭐냐면요. 재무회계 교육 사실 장기요양 기관들에서 이거 크게 관심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어떻게 재무회계 관리하고 있어요? 뭐 이거 어린이집에서들도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런 문화들이 이 장기요양 기관에도 똑같이 지금 온 상황인데 재무회계 어떻게 관리해요? 네, 대부분 입력 대행 사무실에다 맡기고 계시죠? 대행사무실. 입력 대행 사무실에 직원분 한 분 계신데 이 직원분께 아마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거 맡기는데. 그러면은 이 직원 한 분이 못해도 15개에서 20개 정도의 장기요양 기관의 재무 회계를 관리해야지만이 이분 인건비 한 뭐 250만 원이든 드리고서도 남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입력 대행을 맡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왜 맡길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 맡길까요? 일이 많으니까. 이 일이거든요. 근데 이 일 저희 할 일도 많은데 이것도 입력해야 되는 이 상황, 이 부담을 덜고 싶은 거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는 데 있어서 규정을 배우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려운 거죠. 힘들고. 그러니까 배우기도 어렵고 그리고 일도 너무 많고 딴 일 막 해야 되는데 이거 일하라 이런 상황인데요. 재무회계 교육 실시하면 그러면 장기요양 기관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할게요. 이 상황이 될까요?
네, 절대 안 되는 거죠. 재무회계 관리는 사실 한 달에 한 3일 정도, 3일에서 4에서 5일 정도 되는 분량의 업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3에서 5일 정도라는 것은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나 관리 역량이 되어졌을 때 이제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이 상황이 오르면은 직접 관리할 수 있기는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인력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업무들이 양이 이만큼이 있는데 시간과 양이 있죠. 그 중에서 이걸 또 쪼개가지고 회계를 또 해야 하는 그런 업무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 배우는데 어렵다. 그 다음에 일이 너무 많다. 일 많다. 그 얘기는 사람이 한 명 더 필요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먼저 해소가 된 상황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순서는 일이 많다. 그러니 사람이 조금 필요한 부분인 거죠. 이거에 대한 개선을 먼저 해주고, 즉 업무 분장에 대한 또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을 이 재무회계와 연관지어서 먼저 검토해보고 해소시킨 다음에 해야 되겠죠, 교육을. 그런 얘기 없이 교육만 그냥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웃기고, 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방식으로. 그냥 언발에 오줌 누는 이런 내용 좀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여튼 재무회계 교육을 실시하고 요양, 목욕, 간호 등 방문 서비스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재가기관 확대 등 공급체계 개선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기사로 되어져 있네요. 그러면서 현지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근거 중심의 현지조사를 통해 현장 운영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근거 중심. 예전에도 좀 한번 나왔던 내용 같아요. 근거 중심. 제가 들어본 바로 한 5년 정도 됐나?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근거 중심이라는 말.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근거 중심의 현지조사 안 했다는 건가요? 현지조사도 좀 한번 감사 한번 좀 많이 세게 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좀 기획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계도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환수부터 막 하는 이런 상황들, 좀 부당하게 느껴지는 것들도 상당히 좀 있는 것이죠. 제도가 좀 뒷받침이 되어주고 제도의 보완 이후에 현지조사해서 어떤 뭐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환수만 막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 중심을 갖춰서 현지조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건데, 물론 부당 청구한 시설들 보면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죠.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문제만 환수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가산받은 것들 뭐 이런 것까지 다 환수가 되니까 사실 억울해지는 거죠. 네, 이거는 뭐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 재밌는 내용이죠. 현지조사. 그냥 현지조사 해가지고 환수가 되면은 그 건에 대한 환수뿐만이 아니라 이걸로 이 환수를 통해서 다른 금액까지 다 환수가 되니까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다 제공했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되어져서 환수는 서비스 이후에 제공 이후에 또 환수는 환수대로 싹 해가는 거. 그러면 서비스는 무상 제공이네요. 다 대표님 그 돈으로 거의 자원봉사 이상의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웃긴 내용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 같아요. 지금 이 상황들이. 그렇기 때문에 근거 중심이라는 말을 꺼냈으면은 좀 더 상식적이고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근거를 마련해서 현지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모두가 바라는 부분이 계도 기간에 대한 부분이죠. 계도를 좀 하고 제도도 혹시 잘못된 제도가 있으면은 보완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이제 문제가 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거나 현지조사하거나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 없이 그냥 환수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라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이런 내용으로 현지조사, 근거 중심의 현지조사를 하겠다는 기사를 또 여기다 써놨네요. 자, 여기서부터 또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얘기가 나오는데,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뭐만 하면 뻑하면 교육이에요. 뻑하면 교육하고 교육으로 교육 계속 교육만 받고 있으면은 전문가가 완전 전문가가 되겠네요. 그러면 뭐 앉아서 계속 교육만 받죠. 뭐하러. 이게 또 위에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교육 지금 아무리 한다고 해서 전문성이 강화가 되겠습니까? 네, 교육만 계속 받는다고 전문성이 강화되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일단은 먼저 지금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그런 보수적인 문제, 보수, 급여, 또 근무 상황 같은 것들, 또 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근무하실 때의 그런 근무 체계, 현장의 상황 같은 것들, 네, 이런 애로사항이나 복지적인 부분을 먼저 개선을 하고, 개선을 그것도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요양보호사라는 이 직종에 우수한 인력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실시하면서 그러고 나서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네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사실상 하기가 어렵다 이런 거죠. 그러니 주장창 교육만 시키자라는 거죠. 굉장히 불만스럽죠. 이 교육 받으라고 하면은 뭐 해주는 것도 없이 뭘 교육만 받으라고 하나. 네, 그렇다고 이게 전문성이 강화가 되겠습니까? 네, 절대 안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개선하지 않는 이상은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효과는 나타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지금 이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외에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받는 교육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교육을 받으라? 네, 그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 기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자격과 관련해 변화한 내용과 기술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연합뉴스에서 나온 집 같은 요양시설 도입된다. 1인실 생활공간 갖춰 사생활 보호라는 기사의 내용 같이 보셨는데요.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죠. 지금 노인요양시설 설치 그리고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설치를 검토하고 계신다면 이 기사를 통해서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이 많겠다라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시설을 매입하려고 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의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 가정의 방향이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매입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은 댓글을 통해서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 또 관련한 어떤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전화 주시면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